네, 여당 국민의힘은 다시 지도부의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가처분과 이준석 대표라는 여러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2시 거취를 밝히면서 이제 지도부를 완성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완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깃발을 세웠습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지지율에 열세 속에서 굉장히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향 또 대통령의 의중 어떨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입니다.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뉴스에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국민검증단이라고 해서 한 14개 정도 학술단체가 모여서 굉장히 뭐랄까요, 논문을 짜집게 했고 복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민검증단에 포함된 단체 중에 네. 국교련이라고 있어요. 네네.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라고 하는 것인데 네. 제가 과거에 정책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여기 우선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 의문이 있고요. 네. 이 국민검증단의 핵심은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입니다. 네네. 우 교수가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유발한다면 일어난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죠. 네. 광우병 사태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조국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주도한 아주 어떤 찬란한 경력을 자랑하는 분이죠. 네. 결국 이런 분들이 핵심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분들의 속셈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 시위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표절 지적은 촛불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혹시 논문 얻기 위한 것이죠? 예, 네. 논문을 보셨나요, 김건희 여사? 저는 논문을 안 봤습니다. 예, 지난달 인터뷰에서 사실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다. 나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봐서 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블로그 또 점집 사이트 이런 데서 긁어다 붙인 것들도 실제로 검증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사실 좀 반론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논문의 지도 교수고 네, 또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이 5분이 계시죠. 네네, 이분들이 논문을 훌륭한 논문이라고 칭찬을 했고 네, 그 후에 이것을 우수 논문으로 삼아서 네, 별도의 발표 기회까지 준 논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이 논문이 크게 흠잡을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네네, 그 후에 나타난 여러 점들을 보면은 이 논문이 상당한 흠결을 가진 논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나 말이죠. 이 인문 사회 계열에서 이 표절 문제는 언제나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번에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들 중에서 네네, 단 한 분이라도 네. 우리가 랜덤으로 딱 선정을 해서 그분이 학위 논문을 한번 심사를 해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표절 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분들께서는 자기들은 떳떳하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려면은 자기 논문을 한번 검증을 딱 한 번만이라도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나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시 제기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예, 검증단 교수들의 논문도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상대방이 논문을 그렇게 흠집을 잡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논문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딱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거기서 제가 네. 가진 경험에서 보면은 네. 그분의 논문에도 분명히 표절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치적 배경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지적하셨는데 예. 어제 저희가 양성열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이사장님도 나오셨는데 112개 교수회로 이어진 단체고 예. 이게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분들이 한두 분 그런 분도 껴있지만 특별히 현 야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글쎄요. 저도 사교련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네네. 과연 사교련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의문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국민검증단의 핵심은 우희정 교수입니다. 예. 그 점에서 그분들의 그 정치적 성격 또 공세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사실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예. 예. 변호사님 박사 논문은 자신 있냐 이런 질문들이 청취자분들한테 올라오는데요. 저도 자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 네. 자, 뭐 좀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말씀해 주고.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떠나서 제가 네. 거기 관해서 자세한 글을 써놨는데 네. 인문사회 계열 논문에서는 불가피하게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것이 저희가 어떤 그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네. 그 논문의 그 기술 특성상 그런 문제가 항용 발생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을 예. 발의했는데 의혹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른 재판에서 지금 녹취가 공개되면서 예. 이게 대통령의 해명과도 다르고 좀 직접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당연히 사실인 듯이 입증이 된 듯이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얼마나 피난 게 있었습니까? 예. 그 검찰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잡듯이 뒤진 사안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사안 아닙니까? 예. 이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때 검찰총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정부의 검찰도 밝히지 못하고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재판에서 이제 일정상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적들이 좀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5월 달에 이제 절연했다. 주식 관련한 사람이랑 연락을 끊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명을 했는데 예. 6월에도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다른 재판에서 나오면서 예. 이게 사실이 아닌 허위를 말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녹취록에 관해서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인 매매를 의뢰한 경우에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흔히 하는 대화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가 거셉니다. 예.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지난 12월에 이제 이렇게 언론 앞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혹시나 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대학 교수 자리나 이런 것들 혹은 강사 자리를 얻은 것 아니냐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예. 이것을 사문서 위조 동행사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 그것은 법률 조금 아는 사람이면 이런 말씀은 안 할 겁니다. 예. 보통 시간 강사나 개명 교수를 맡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네네. 이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력서 상에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과장한 경우도 흔하고요. 예. 이것을 가지고 한 국가의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상황은 너무나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같이 또 강사 자리를 경쟁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 자리는 대충 담당 교수가 강사를 네. 누구를 할 것이냐 정해놓고 네. 강사한테 이력서 제출해서 요건을 갖추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을 하시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시를 열 때 협찬사가 한 4곳 정도밖에 안 되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군에 올랐을 때 16곳 20몇 곳 이상 늘어났다. 이게 약간 뇌물성 있지 않느냐 이 의혹도 함께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마지막에 거론됐습니다. 그 혐의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시를 두고 얼마나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이잡듯이 뒤졌습니까? 그래서 네.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 다시 특검을 한다고요? 네. 자,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건 좀 억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특검팀은 최대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예. 이 뭐 3분의 1은 공수처 인력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당은 좀 반발하고 있는데 특검 통과 여부도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고 불투명합니다만 이렇게 인원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이런 그 특검법을 그 내용을 뭐 구성을 하는 것은 그 민주당 측의 뭐 그 자유 뭐 그 임의로 그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우선 그 막 보도를 보면은 법사위의 그 통과가 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캐스팅 보트를 진 사람이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인데 네. 제가 아는 그 조정훈 의원은 이런 그 무지막지하고 이 코미디 같은 이런 그 특검법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와,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연분이 있으신가요? 그 좀 있습니다. 예. 조 의원은 그런 네. 그 정도 이거 양식과 또 이 상식을 그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 모든 이슈들이 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대선 당시에 이제 예.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말들을 할 때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도 고발이 돼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이 있습니다만 예.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주가 조작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 주가 조작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네, 역시 그 과도한 정치 공세죠. 한마디 그 말씀 더 드리자면은 네네, 이렇게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공격을 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 전임 정부의 그 김정숙 여사가 여러 좀 그 온당치 못한 그 행위를 많이 하셨죠. 어떤 그 비리와 함께하는 네. 함께 조사하는 그 특검법을 발의해서 한번 그 제대로 된 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건희 여사 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개별로 같이 특검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제가 아는 한 그 김정숙 여사가 그 하신 뭐 여러 가지 그 납득할 수 없는 행위는 김건희 여사의 그것을 훨씬 그 초월합니다. 어떤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대통령 그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관광지를 그 여행을 하시고 또 재벌 기업 회장들을 막 불러서 청와대에 불러서 말씀을 하시고 했다는 그 대단히 그 오만 방자하고 그런 행위 아닙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어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모디 총리 초청으로 그 인도 총리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글쎄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여행 그 버킷리스트를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그런 말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선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너무 야당에 대한 압박이고 정치 공세다. 또 야당에서도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표하고 또 각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네. 이재명 대표나 그 부인이 겪고 계시는 고초에 대해서 저는 그 심심한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제가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문제가 이미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죠. 예. 또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기소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상황인데요. 일단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좀 연결되어 있다. 여당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됐습니다. 전국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박주선 전 부의장도 이 대통령실에서 좀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진석 부의장도 역시 대통령실에 좀 의중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당연한 전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여당이라는 말 자체에 말이죠. 이 정부를 뒷받침하는 당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지는 않더라도 네.
여당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면서 당무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그 관리 아닙니까? 네. 막 그런 최고의 그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의 그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뭐 그 이상할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뭐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 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뭐 그 대통령이 뭐 당무에 뭐 개입 뭐 노골적으로 개입은 안 하더라도 네. 그 어떤 참모들이 그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서 뭐 또 네. 그런 뜻을 그 전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놓고 친윤 뭐 예. 친윤핵관 뭐 신윤핵관 뭐 이런 예. 원조 윤핵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의원들의 현 어떤 행보라든지 이선 후퇴 이런 부분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변호사님? 뭐 윤핵관에 관한 네, 말씀입니까? 네. 저는 그 윤핵관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이준석 그 전 당대표가 만들어낸 상당히 그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은 모멸적인 표현이다. 네. 그렇지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건 대통령이건 뭐 수상이건 간에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그 뜻을 잘 의중을 헤아리는 사람을 이 옆에 두지 않고 어떻게 그 국정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네. 예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비아냥거리고 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야 되겠습니까? 예. 자, 이준석 대표도 계속 가처분을 해서 여당의 현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SNS에 뭐 개 사진 이런 것들 올리면서 좀 비판도 하고 여론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신의 성상납 그리고 그 이한 7억 투자각서를 서준 연루해서 다음권 징계를 받았죠. 네. 이 전 대표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런 것을 숨기면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것처럼 하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잘 이 수법을 구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고 또 모욕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탈당할 때 가까운 의원들이 동반 탈당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의원들로 자신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내세우는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공격 범위가 뭐 많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뭐 눈으로 보면 참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인데 개 사진을 올리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런 또 글자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겨냥했다라고 윤 보세요? 대통령이나 네.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적 네. 그런 의사를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네, 조롱과 모욕이다. 예. 그런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용되면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대통령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그거는 이준석 전 당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의 의견이고요. 네네. 지난번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이 세계적으로 봐서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로 이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나눠지는데 네. 대체로 사법 자제의 이론이 대세입니다. 네. 판사가 어떤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이나 소셜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삼가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네. 대세입니다. 네. 이 가처분 인용한 판사는 그것을 좀 넘어선 거죠. 예. 그래서 이 법원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또 판사가 똑같은 그런 가처분 인용을 하는 결정을 할지에 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가처분 인용 안 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예. 얘기도 해주셨네요. 방금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이제 강아지 사진 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대통령을 비유하고 대통령을 뜻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변호사님 사실 사진 보신 적 있나요? 뭐 이거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그 지난번에 개사과 그와 관련된 사진 아닙니까? 네. 그 그렇게 약간 이렇게 뭘까요? 반사 미러링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그렇죠. 있고요.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해서 탈당을 유도할 겁니다. 예. 자, 대통령 취임식 초청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컸었는데 뭐 좀 성향이 아주 극우적인 유튜버들이 초청된 바도 있었다. 이제 또 한 분은 구속돼 있죠. 근데 이번에 또 추석 선물 보냈는데 또 받으신 분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게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보내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과다 관심증이 유행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일찍이 대통령 명절 선물의 수령자가 문제된 경우는 네. 한 번도 없었죠.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너무 지나친 뭐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친 문제 제기다. 네. 변호사님 선물 받으셨죠? 저는 선물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네.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오미자 뭐 이런저런 선물 많이 올라왔던데요. 알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최근에 또 광주 지역에서 인터뷰하면서 필체로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참 배려와 공감이 탁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필체를 보고 성격을 아느냐, 마음을 아느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제 말을 조금 곡해를 한 것인데요. 네. 제가 윤 대통령을 접해 보니까 윤 대통령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아주 선한 인품으로 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제가 느꼈죠. 예. 그런데 마침 필체 분석을 어떤 분이 윤 대통령이 필체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느낀 거하고 똑같이 설명하는 견해가 있더라. 예. 그러면서 그걸 소개한 것이죠. 예. 직접 분석하신 건 아니군요. 예. 예. 다른 대통령의 필체는 어떻게 보셨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분석하신 게 아니고 앞서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예.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가요? 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한 개혁 성향, 네. 그것은 제가 보는 한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인데요. 네네. 제가 이 대표 이 시장한테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 시장님 이 정부가 바뀌고 했는데도 네.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 전국이 흘러갑니까? 하고 네. 말씀을 드리니까 이 시장이 바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지요. 네. 한국 사회는 보수건 진보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하. 그놈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득만 네. 챙기면서 그렇게 해오는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대표 이 시장의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확고한 어떤 해결 의지 그런 네. 것을 느끼면서 이 대표로 이 시장을 높게 평가를 한 것이죠. 예. 직접 성남시를 가서 만나신 적이 있군요. 네. 예. 예. 뭐 대장동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변호사님이 연결되신 건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민심 동향 살펴서 아주 인적 쇄신 세게 할 거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인적 쇄신 되고 있지만 변화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보고 한번 더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이죠. 심평 변호사였습니다.